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레이더에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상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정말 치열했습니다. 당초 김세호 예비 후보에게 공천이 돌아갔다가 감산점이 뒤늦게 적용되면서 한 후보님이 최종 승자가 됐는데요. 치열했던 경선 과정 되돌아보면 좀 어떠신가요? 이 후보자들한테는 이제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태안군수 경선 과정은 이제 우선 제가 이제 경쟁자하고 어떤 법정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또 당과의 그런 법정 다툼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 잡아줘서 다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선거 전 과정을 놓고 보면 전체 선거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이 좀 지역 주민들이나 그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선과 관련해서 좀 군민들께 염려를 드렸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그분의 어떤 입장을 잘 헤아리고 저희가 자리에 모시는 그런 자세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어쨌든 같은 보수고 같은 당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함께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하면은 잘 서로가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님 같은 경우엔 민선 6기의 태안군수를 역임을 하시고 지난 선거에서 이제 재선에 하셨다가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 선거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민선 6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여러 가지 미래 전략 사업들을 좀 재추진하고 또 새로운 이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태안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치고자 이렇게 제가 그 봉사의 정신을 좀 더 발휘하고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상기 후보만의 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의 경우는 뭐니 해도 오랜 동안의 행정 경험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타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평생 공직을 이렇게 역임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군민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런 강점이 드러났던 좀 사례 같은 것들 있으면 추가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군정사냥 하면서 이렇게 표를 의식 않고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정을 좀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또 단기적인 사업은 이렇게 많이 실현한 것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종합적이고 미래를 봐서 이렇게 좀 군정을 끌어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 스스로 이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이번 태안군수 선거 같은 경우엔 관전 포인트가 전현직 군수 간의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쟁 상대인 민주당 가세로 후보의 좀 강점과 약점 하나씩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후보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상대 후보의 어떤 그 단점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분의 어떤 장점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그 군민 곁으로 열심히 다가가는 현장을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이 좀 상당히 저도
저런 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상기 후보와 가세로 후보의 대결이 군수선거에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는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번 태안군수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전에 4년간 군정을 했고 또 이번에도 또 우리 가세로 후보께서 4년간 군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4년간 군정 운영을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번에 조금 여건이 달라진 것은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군정을 맡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지역에 그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정책의장이 되시고 이래서 그 정책의장 모시고 하면은 더욱더 힘있게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 또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행정 경험과 능력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이 되고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답변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효과를 이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힘 후보로서 선거에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계획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시민은 여당 군수가 되어야 우리 태안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국민들한테 강조를 하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는 우리 지역이 윤석열 후보가 한 17% 정도 앞서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준 태안 국민들께 이렇게 우리 지방선거도 국민의힘당을 밀어주어야 우리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해서 국민들한테 잘 이렇게 다가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가세로 후보는 아무래도 지난 4년간의 군정 운영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님은 민선 7기 태안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공개적으로 어떤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다만 제가 볼 때 우리 태안군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역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공약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핵심적으로 내세우게 될 공약 한 3가지 정도만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민선 6기에 제가 이렇게 계획해놓고 추진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미래 전략 사업들을 재추진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현대 기업 도시를 활성화시켜서 첨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재정도 확충하도록 그래서 기업 도시의 활성화를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태안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해서 첨단 방위 산업체를 유치해서 역시 이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정 확충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태안군의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소음 피해를 장기간 입고 있음에도 국가적 어떤 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지금 국방산업이 발전해서 1년에 한 8조 가까이 어떤 매출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익을 보고 창출하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군수가 되면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좀 달려들어서 첨단 방위산업체 하나를 유치해서 지역의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태안군이 이제 이렇게 소멸 지역으로 분류돼서 참 걱정입니다만 이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좀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태안군의 경우 이렇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군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까지 계획된 이 철도 노선 계획을 태안까지 연장시키고 고속도로도 태안까지 연장시켜서 어떤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거를 이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제가 건의를 했고 또 이제 인수위원회도 직접 가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충청 지역 역점 그 정책이 초안이 나온 거 보니까 거기 태안까지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초안이 나와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이렇게 좀 계속 저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런 국가계획이 있어도 자치단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행정 경험과 이렇게 인적 인프라가 좀 좋은 그런 군수가 되면은 더 방역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태안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관광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관광 활성화 대책 좀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예. 저희 태안은 아시는 대로 이제 서해안에 아주 관광 중심지였고 코로나19 전에는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그런 아주 관광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관광 그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구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영목의 이제 보령과 교량이 개통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전망대도 만들고 또 그 지포운여 지역의 민속어촌마을 또 지포운여지구는 그 유럽형 관광단지 조성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되는 그런 취지로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또 한 축은 이제 우리 서산 그 대산항이 용안항하고 해상교통에 몇 년 전에 이제 뚫렸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몇 년 흐르면 중국 관광객이 이 대산항을 통해서 이제 입출항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 태안이 이제 마리나항 이 케이블카 중국 문화촌 이러한 그 관광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중앙과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 또 이제 관광 트렌드가 현재는 이제 쇼핑 위주에서 수도권 부산 중심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대산항을 통해서 이제 많이 올 것이다. 그때에 가서 어떻게 태안을 거쳐가게 만들 것인가 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제가 많이 구상을 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이제 다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 우리 지역의 그 해수욕장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해수욕장도 몇 개를 좀 역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 시대에 맞는 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광 분야의 시책들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네, 태안은 또 관광 못지않게 농업과 수산업의 비중도 상당합니다. 농민들과 어민들을 위한 정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이 시대가 변하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이래서 물론 이제 인건비뿐만 아니라 농자재를 비롯해서 많은 그 비용이 자꾸 상승하고 있고 또 농산물, 수산물 가격은 이렇게 상승되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제 이 농수산 분야의 어떤 기반 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형 첨단 농수산 분야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농업 분야도
제가 스마트 밥 단지를 이제 민선 6기에 도입을 해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래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구상을 해서 했었고 또 수산 분야도 지금 수산 분야는 또 여러 가지 그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일 첫째가 이 연안 오염 방지, 바다가 자꾸 오염되어서 이렇게 이 수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너무 늦어서 이게 치유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바다 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또 현재 수산 분야도 보면은 단순히 계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잡기만 하기 때문에 수자원의 그 효율적 관리 측면, 자원을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시책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태안은 엄청난 그 갯벌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갯벌을 어떻게 소득화할 것인가 이런 분야를 좀 우리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면 우리 어민들 소득도 앞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제가 또 군정을 맡게 되면 이 농수산 분야도 기존의 어떤 그 농업 체질을 잘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또 미래형 첨단 농수산 분야 시책도 점진적으로 또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이제 한 보름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농촌 지역은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또 저의 장점도 잘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유권자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군정을 맡으면 어떠한 점을 잘할 것인가 이런 저의 장점도 좀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선거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그런 얘기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 오는 요 지방선거는 우리 태안군이 계속 이렇게 퇴보할 것이냐 아니면 희망찬 미래로 재도약할 것이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태안군에 필요한 군수는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태안군을 화합해서 군민의 역량을 직결할 수 있는 아주 그 도덕적인 그러한 군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쌓아온 40여 년간의 공직 경험과 또 4년간의 태안 민선 군정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의 역량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전력 투구의 자세로 군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선택해 주시면 군민 여러분들께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선진자치군정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한 선거레이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